네가 뭔데 또 제인을 죽이려고 해. 황기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온몸을 짓누르는 압력이 담겨 있었다. 강세리는 숨을 몰아쉬며 억지로 웃었다. 그러나 눈빛은 떨렸다. 기찬이 목을 조르던 그 순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 남자는 사랑 때문에 분노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판이 무너질까 두려워 발작하는 것이다. 세리는 매달렸다. 당신이 멈추지 않으니 나도 멈출 수가 없잖아.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건 당신이야. 말은 달콤했지만 속내는 독이었다. 기찬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가 붙잡고 있는 건 사랑이 아니라 약점으로 서로를 묶어둔 쇠사슬이었다. 기찬의 머릿속은 이미 뒤죽박죽이었다. 제인은 매일처럼 회의장에 등장했다. 도윤은 그녀 곁을 지켰다. 그런데 세리가 또다시 독단적으로 칼을 빼들었다. 제인을 치려는 순간 자신에게도 화살이 날아올 게 뻔하다. 그런데 세리는 오히려 당당했다. 당신 나 없으면 못 버텨. 엄마도 날 못 막아. 회사 사람도 다 내 편 아냐. 결국 당신 곁에 남을 사람 나뿐이야. 기찬은 치를 떨었다.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노숙자는 이미 세리에게 협박당했고 자신은 각서 한 장에 목줄이 걸린 처지였다. 며칠 전 기만이 내뱉은 외마디가 기찬의 머리를 때렸다. 저 여자가 나 밀었어. 세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뭐라는 거야? 형은 이제 내가 케어할게. 그날 밤 기찬은 책상에 펼쳐진 수첩을 들여다봤다. 코드명, 메모, 마지막 음성, 스위스 계좌,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 모든 퍼즐은 거의 맞춰졌다. 단 하나 비밀번호 열쇠가 빠져 있었다. 그 열쇠를 세리도 노린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문제는 누가 먼저 손을 대느냐였다. 세리는 방에 홀로 앉아 거울을 보았다. 나는 끝나지 않아. 그녀는 조용히 읊조렸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다음 불씨를 고르고 있었다. 출생의 비밀을 던질까? 제인을 흔들까? 아니면 기찬을 배신할까? 그녀는 아예 여러 불을 동시에 피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날 초인종이 울렸다. 동시에 기찬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국제번호, 낯선 문장, 서울 체류 일정 공유 가능. 마지막 한 줄, 당신이 찾는 이름에 관하여. 손가락이 굳었다. 세리는 찰나를 놓치지 않았다. 누군데? 기찬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세리는 알아차렸다. 자신의 과거가 문 앞에 서 있다는 것. 그날 밤 집안의 공기는 더 얇아졌다. 기찬은 물 한 잔으로 심장을 달래려 했고 세리는 미래라 부른 무언가를 향해 속삭였다. 둘은 같은 집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시간에 살았다. 그 균열은 아직 폭발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정적인 손가락 하나만 더 얹혀지면 집 전체가 갈라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재인을 죽이라고 사주했습니까? 취조실. 형사의 목소리는 메마른 채찍처럼 울려 퍼졌다. 홍 사장은 어깨를 웅크린 채 눈을 피했다. 난 그냥 시킨 대로 했을 뿐이야. 세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이에요. 저 인간이 살려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벽에 부딪혀 메아리칠 뿐 설득력을 가지지 못했다. 형사는 사진 몇 장을 테이블 위에 펼쳤다. 흐릿하지만 분명히 보이는 장면. 은호가 사라지던 날 밤 집 앞에서 기찬과 세리가 차 안에 함께 있는 모습이었다. 홍만수 씨, 이 인물 맞습니까? 홍 사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날 분명히 둘이 같이 있었어. 세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합성이에요. 이런 거 다 조작이라고요. 하지만 기찬은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억지로 태어난 척했지만 눈빛이 흔들리는 걸 형사는 놓치지 않았다. 제인은 유리창 너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현관문을 나서던 은호, 돌아오지 못했던 발걸음. 형사는 파고들었다. 홍만수 씨, 은호 군 사건뿐 아니라 김도희 씨 교통사고 건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당신 그날 밤 어디 있었습니까? 홍 사장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는 입술을 깨물더니 낮게 중얼거렸다. 도희 양, 그때 내가 본 게 있어요. 순간 세리가 몸을 확 틀었다. 그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 그러나 홍 사장은 이미 멈출 수 없었다. 그날 비오는 밤 차에서 내린 건 황기찬 씨였어. 도희가 살려달라고 울부짖는데 세리 씨가 옆에서 말했지. 이대로 두면 끝장난다고. 난 들었어. 확실히 들었다고. 순간 취조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세리는 눈이 뒤집힌 듯 소리쳤다. 저 사람 제정신 아니에요. 나를 망치려고 일부러 꾸며낸 얘기예요. 그러나 기찬은 입을 다문 채 고개를 숙였다. 그 침묵은 부정보다 더 무서운 인정처럼 보였다. 형사는 재차 물었다. 황 이사님, 지금 홍 씨의 진술을 부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억이 나십니까? 기찬은 말없이 손끝만 움켜쥐었다. 이마에 땀이 뚝뚝 흘렀다. 대답은 없었지만 그 침묵이 곧 답이었다. 밖에서 도윤이 중얼거렸다. 드디어 입을 여는군요. 제인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는 분노에 가까웠다. 형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좋습니다. 이제 비자금 수첩 얘기를 해보죠. 강규철 회장의 개인 수첩, 코드명으로 적힌 스위스 계좌. 당신들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순간 세리의 얼굴이 굳어졌다.
기찬은 본능적으로 세리를 쳐다봤다. 둘 사이의 눈빛 교환은 너무 짧았지만 형사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역시군요. 서로 알고 있었네요. 제이는 그 장면을 보며 숨을 고르지 못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 수첩 속에 적힌 코드명, 스위스 계좌, 아직 아무도 열지 못한 금고, 그 안에 담긴 돈과 진실, 그 비밀을 저 인간들이 먼저 풀어버리면 그녀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다. 취조가 끝나자 세리는 복도를 걸으며 기찬에게 속삭였다. 이제 우리 수첩부터 챙겨야 해. 안 그러면 둘 다 끝장이야. 그러나 기찬은 그녀를 노려보며 낮게 내뱉었다. 끝장낸 건 내 입이야. 둘의 균열은 더 이상 봉합될 수 없는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었다. 제이는 도윤과 함께 경찰서를 나서며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힌트, 그걸 내가 풀어내야 해. 기찬과 세리보다 먼저.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기찬과 세리가 서로를 원망하며 균열을 키워갔고, 다른 한쪽에서는 제인과 도윤이 아버지의 수첩을 다시 펼쳐 들고 있었다. 수첩의 코드명, 마지막 음성, 스위스 계좌. 모든 판은 이제 그 비밀을 누가 먼저 여느냐에 달려 있었다. 끝났다고? 웃기지 마. 이제부터가 진짜 지옥이야. 황기찬의 입술이 굳었다. 말은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 한 줄이 방 안 공기를 다 바꿨다. 강세리는 그 말에서 기회를 맡았다. 끝이 아니라면 아직 뒤집을 수 있다. 둘은 서로를 보았다. 한쪽은 살아남기 위해 발악했고 다른 한쪽은 살아남기 위해 계산했다. 그리고 그 계산과 발악이 동시에 서로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강세리는 먼저 움직였다. 각서를 다시 꺼내들었다. 종이에 모서리는 달았고 잉크는 여전히 선명했다. 이걸로 당신을 끝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선택해.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각서는 협박이 아니라 생명줄이었다. 황기찬은 그 종이가 얇다는 걸 알았다. 얇아서 잘 찢어진다. 하지만 지금은 얇은 것만 남았다. 그는 종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웃기지 마. 그 종이가 내 숨줄이야. 말은 강했지만 손끝은 굳어 있었다. 얇은 종이가 서로의 목줄이 되는 순간 두 사람의 숨은 동시에 가빠졌다. 사내 게시판에는 추문이 돌았다. 가짜 캐서린, 뺑소니 진범, 스위스 계좌. 글 제목만으로도 주가가 흔들렸다. 임원들은 서로의 눈을 피했다. 누구도 먼저 손들 용기가 없었다. 따라서 표정이 말해줬다. 헤이만. 그 두 글자가 복도 끝까지 따라왔다. 강미란이 물밑에서 표를 모으고 정윤이가 담당 변호사와 해임 절차를 정리했다. 오성은 조용히 위임장을 정리했다. 모두가 알아버렸다. 황기찬의 자리는 더 이상 권자가 아니었다. 경고장에 가까운 의자였다. 그 사이 홍 사장은 취조실에서 더 많은 걸 털어놨다. 은호 건 그날 밤낮 운전만 했어. 근데 내가 그 아이를 입술이 달라붙었다. 경찰은 더 묻지 않았다. 강세리는 밖으로 불려 나오는 순간까지 부인했다. 조작이에요. 저 인간 살려고 꾸민 얘기라니까. 제이는 그날 밤 혼자 아버지의 수첩을 펼쳤다. 마지막 음성의 한 문장이 귀에 맴돌았다. 첫날 네가 고른 것. 날짜를 잊지 마라. 첫날. 무엇의 첫날인가? 입사 첫날? 결혼식 첫날? 회사 창립 첫날? 수첩의 오른쪽 귀퉁이에 작게 적힌 낙서가 눈에 들어왔다. 번 1107 코더. 벨은 11시 7분. 코다. 음악의 끝 혹은 돌아가라는 표식. 아버지는 숫자와 단어로 수수께끼를 남겼다. 스위스 계좌는 여전히 닫혀 있었고 비밀번호는 여전히 삼켜진 채였다. 제이는 속으로 말했다. 당신이 남긴 건 돈이 아니라 길. 그녀는 길을 찾기로 했다.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의 싸움이라면 자신이 먼저 숨을 고를 것이다. 같은 시각 강세리는 다른 길을 찾았다. 정리되지 않은 방에서 박스 하나를 뜯었다. 오래전 가정부의 딸이던 시절 몰래 빼돌려 숨겨두었던 서류 뭉치. 감춰둔 알리바이, 꾸며진 생일, 위조된 학교 기록. 그녀는 작은 브로치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브로치 뒤편에 미세하게 새겨진 숫자 1107. 우연일까? 아버지 수첩에 적힌 1107과 같은 숫자. 세리는 직감했다. 연결돼. 그녀는 브로치를 입안에 넣을 듯 가까이 가져가 속삭였다.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게 우연이면 세상 자체가 우연이지. 믿음은 사실보다 강하다. 그녀의 믿음은 오랜 시간 동안 거짓을 진실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태호는 가만히 지켜보지 않았다. 그는 단정했다. 이 여자는 내 동생이 아니다. 기자회견장에서 그는 짧게 말했다. 내가 찾는 건 사람 하나가 아니다. 내 동생의 삶이다. 그 문장이 기사 제목이 되었다. 댓글은 폭발했다. 가짜네. 신분 도용. 그 집안 끝났다. 단어들이 칼처럼 쏟아졌다. 강세리는 맨손으로 칼을 잡는 사람처럼 버텼다. 손이 베어도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근거를 가져오세요.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당당했다. 당당함은 오랫동안 그녀의 갑옷이었다. 그러나 갑옷은 안에서부터 녹슬고 있었다. 임시 이사회가 열렸다. 공지 메일은 정시십시, 안건은 2개. 하나, 황기찬 회장 직무정지. 둘, 포렌식 조사 승인. 회의실 문이 닫히자마자 미리 준비된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다. 재무팀의 목소리는 단정했으나 숨이 가빴다.
지난 분기 말부터 비정상 지출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금 흐름의 궤적이 스크린에 그려졌다. 어디에서 빠져나갔고 어디로 들어갔는지. 화살표의 마지막에 오프쇼라는 네 글자가 박혔다. 모두가 알았다. 이 화살표는 스위스를 가리킨다. 정윤이가 숫자를 눌렀다. 계속하세요. 숫자가 말을 했다. 말보다 증거다. 이 사회는 말보다 숫자에 설득된다. 표 계산은 회의 시작 전에 이미 끝나 있었다. 황기찬은 그걸 몰랐지만 직감했다. 상대가 모으는 표에 냄새가 있다. 냄새가 진해지면 의장은 펜을 내려놓는다. 직무정지 결의 직전 황기찬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아직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모든 의혹은 계좌가 열리면 해명이 됩니다. 같은 말을 10여 번 해도 의미는 줄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같은 말의 값이 떨어진다. 그는 이미 시간을 잃었다. 표결은 조용했다. 손이 올라가고 손이 내려왔다. 가결. 두 글자가 벽에 부딪혀 울렸다. 소리는 작았지만 충격은 컸다. 그는 자리를 잃었고 권한을 잃었고 회사 안에서 호출권을 잃었다. 그제야 이해했다. 나는 더 이상 전화기를 들어도 사람들이 받지 않는다. 권력의 종말은 수신음부터 변한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강세리는 움직였다. 회사 보안 서버의 백업 스냅샷에 접속하려 했지만 접근 권한은 이미 막혀 있었다. 그녀는 외부 브로커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첩과 맞교환할 수 있어? 오늘 밤. 브로커는 숫자를 불렀다. 큰 숫자였다. 그녀는 지갑을 뒤지고 남아있는 카드의 한도를 계산했다. 한도는 생각보다 빨리 끝난다. 벽에 부딪히면 사람들은 두 가지를 한다. 빚을 지거나 배신한다. 그녀는 배신을 택했다. 그럼 기창게 가져갈게. 계좌 비밀번호를 열면 반반이야. 브로커는 웃음을 참지 않았다. 반반? 지금은 네가 반을 주는 자리가 아니야. 제이는 동시에 다른 문을 열었다. 아버지의 시계를 정밀 촬영했다. 뒷면에 미세하게 긁힌 흔적, 서랍 안에 남아있던 오래된 항공권, 베른에서 서울로 오는 티켓에 찍힌 도착시각 1107. 첫 출근날 아버지가 산 시계. 뒷면에 새겨진 조그만 마킹 C-DA. 코더. 제이는 세 문자를 다시 읽었다. CDA. 계좌 비밀번호는 숫자다. 도어락에 알파벳 라벨을 붙이는 이유와 같다. 그녀는 펜을 잡고 가장 단순한 치환을 적었다. C3, D4, A1. 341? 너무 짧다. 1107과 합치면 1107-341? 아니, 거꾸로. 조합은 수십 가지였다. 하지만 확신이 하나 생겼다. 정답은 감이 아니라 아버지가 살던 습관 속에 있다. 아버지는 숫자를 사랑했고 음악을 사랑했고 최종 순간에는 돌아가라는 표식을 남겼다. 코다. 돌아가라는 뜻. 어디로? 집으로. 가족에게.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숫자는 서두르면 멀어진다. 숫자는 기다림을 요구한다. 그 밤 노숙자는 기만의 손을 꼭 잡고 울었다. 엄마가 다 망쳤다. 말은 술처럼 새어나왔다. 그녀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래도 엄마는 널 지킨다. 지키는 방법이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그 말로 자신을 붙들었다. 동시에 그녀는 핸드폰을 열고 메시지를 보냈다. 세리야, 오늘은 들어오지 마라. 사람들 많다. 기자들 있다. 누군가를 지키려다 누군가를 망친다. 황기찬은 직무가 정지된 그날 밤 가장 먼저 창고를 뒤졌다. 금고, 서랍, 격자장. 수첩이 사라졌다.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가 실제로 들렸다. 그는 곧바로 세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어디야? 대답은 짧았다. 미래. 그리고 끊겼다. 그는 차에 올라탔다. 머릿속에는 하나만 남았다. 잡아야 한다. 잡지 못하면 모든 건 쏟아진다.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듯 그는 모든 것을 떼버렸다. 판단, 양심, 이성. 그리고 달렸다. 그 시각 세리는 강변에서 브로커를 기다렸다. 바람은 차갑고 마음은 뜨거웠다. 뜨거운 마음은 사람을 실수하게 만든다. 브로커가 먼저 도착했다. 검은 코트, 말수 적은 남자, 타협 없는 눈빛, 물건. 세리는 가방을 열었다. 수첩이 보였다. 브로커가 손을 뻗는 순간 어둠에서 발소리가 겹쳤다. 거기 멈춰요. 차분한 여자 목소리. 제인이었다. 그녀 뒤에는 도윤이 있었다. 브로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경찰? 도윤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증인. 증인이 증거를 잡으러 온 밤. 기묘한 조합이었다. 세리는 처음으로 표정을 잃었다. 어떻게 알았어? 제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대신 수첩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건 내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노트야. 네 거 아니야. 긴장이 팽팽해지는 순간 또 다른 발소리가 다가왔다. 황기찬이었다. 그는 숨이 차서 말을 잇지 못했다. 한참 뒤에야 겨우 뱉었다. 그건 내 마지막 카드야. 세리, 그걸 넘겨. 세리는 웃었다. 얇고 길게. 마지막? 당신의 마지막은 늘 나였지. 그녀는 가방을 닫았다. 오늘은 내가 나를 위해 쓸 거야. 그는 한 걸음 다가갔다. 그럼 우린 둘 다 끝이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래서 오늘은 내가 먼저 살아. 제이는 그 대화를 끝까지 들었다. 한동안 조용히 서 있었다. 그런 다음 아주 간단한 문장을 말했다. 그럼 서로 끝나게 만들자. 말과 동시에 도윤이 움직였다. 브로커의 손목을 꺾고 가방을 빼앗고 수첩을 제인에게 넘겼다. 브로커는 달아났고 세리는 얼어붙었다.
환기찬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무릎이 모래를 만졌다. 모래는 늘 사람을 현실로 끌어내린다. 세리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각서. 공기 속에서 종이가 흔들렸다. 이걸로 당신들 다 죽여줄게. 말은 날카로웠지만 종이는 흔들렸다. 흔들리는 건 두려움이다. 제이는 종이를 똑바로 보지 않았다. 대신 세리를 보았다. 네가 믿는 건 종이가 아니야. 네가 믿는 건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주던 오랜 습관이야. 그녀는 한 박자 쉬고 덧붙였다. 그 습관 오늘로 끝나. 세리는 답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한 번 막히기 시작하면 이어서 막힌다. 숨, 변명, 습관. 그날 밤 늦게 제이는 비밀 계좌 접속 화면 앞에 앉았다. 여전히 비밀번호는 닫혀 있었다. 화면은 무표정했고 숫자는 무관심했다. 그녀는 손가락을 올렸다가 내렸다. 1107, 341, 7341 조합을 쓰다 말고 그녀는 손을 뗐다. 아버지의 마지막 음성. 돌아가라. 어디로? 가족에게. 금고에 손을 대는 대신 그녀는 수첩을 닫았다. 먼저 가족을 모을 시간. 자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내일 아침에 같이 들어가요. 우리 셋이. 셋. 그녀, 엄마, 그리고 한 사람 더. 도윤. 가족은 피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마음이 들어가야 완성된다. 다음 날 아침 회사 로비에서 작은 소동이 났다. 가짜 캐서린 현수막이 걸렸고 누군가 증거라며 어린 시절 사진을 흔들었다. 태호가 건넨 기록들이 언론사 메일함으로 흘러갔다. 고아원 출입 기록, 입양 취소 서류, 실종 신고. 종이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종이가 말을 하면 거짓말은 자주 진다. 강세리는 그날 로비를 통과하지 못했다. 보안팀이 막았고 인사팀이 공문을 건넸다. 근무지 무단 이탈 및 기밀 유출 의혹. 문장은 길지 않았다. 그러나 문장 하나가 사람을 파괴한다. 환기찬은 빈 사무실에서 의자만 남은 책상을 바라봤다. 호출권을 잃은 사람은 전화 대신 창밖을 본다. 바깥의 하늘은 늘 중립적이다. 그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다. 난 아직 끝이 아니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휴대폰이 진동했다. 낯선 번호. 메시지 하나. 당신이 찾는 이름에 관하여. 오늘 밤 1107. 그 시간까지. 베른의 도착 시각과 같은 숫자. 그는 메시지를 오래 바라봤다. 미끼인지 구원인지 암호인지. 판단은 밤에 하기로 했다. 그 밤 서로 다른 길에서 발자국이 겹쳤다. 한쪽은 강변의 어둠이었다. 다른 쪽은 은행의 무표정한 조명. 은행에서는 로그인 화면이 깜빡였고 강변에서는 발소리가 물결에 섞였다. 세리는 또 다른 전화를 받았다. 증거 더 있어. 목소리는 짧고 낮았다. 태호였다. 고아원 의료기록. 너 왼손잡이가 아니지? 세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진짜 캐서린은 왼손잡이였다. 그녀는 오른손잡이다. 사소한 사실 하나가 세상 전체를 무너뜨린다. 그녀의 숨이 가빠졌다. 증거가 너무 많아. 그 말은 속으로만 흘렀다. 입 밖으로 나온 건 다른 말이었다. 그리고도 난 버틸 거야. 버틴다는 말은 사람을 잡아먹는다. 버티는 사이 사건은 쉬지 않는다. 포렌식 승인이 떨어졌고 백업 서버의 로그가 열렸고 실시간 위치 기록이 복구됐다. 그중 하나 CAMBACKUP라는 이름의 파일이 떠올랐다. 비 오던 밤 흐릿한 도로, 멈춰 선 자동차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 두 사람의 실루엣. 목소리는 잡음에 묻혔지만 한 문장이 선명했다. 정신 차려 기찬씨. 세리의 목소리였다. 영상은 아직 내부 확인 단계였다. 공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파일 이름 하나만으로도 균열은 더 벌어졌다. 영상이 세상으로 나오려면 단 한 번의 승인만 남았다. 그때 환기찬은 강변에서 누군가를 만났다. 검은 모자, 긴 코트, 공손한 말투. 이름을 찾으러 오셨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름이 열쇠입니다. 낯선 이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봉투 안에는 오직 한 장의 사진. 오래된 폴라로이드, 캐서런이라고 손글씨로 적힌 뒷면, 그리고 날짜 199X, 11, 7. 그 날짜. 그는 사진을 쥐다가 손을 떨었다. 숫자들이 다시 그의 손에 달라붙었다. 열 수 있어? 낯선 이가 미소 지었다. 열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말은 거기서 끊겼다. 거래에는 늘 대가가 따른다. 그가 무엇을 요구할지 아직 말하지 않았다. 말하기 직전이 가장 위험하다. 은행에서는 제인이 키보드를 바라보고 있었다. 모니터 아래쪽에 조그맣게 뜬 경고. 남은 시도 1. 숫자는 잔인했다. 마지막 한 번. 그녀는 숨을 들이마셨다. 조합을 쓰려다 한 글자를 지웠다. 돌아가라는 말이 다시 떠올랐다. 그녀는 화면을 닫았다. 마지막 한 번은 서두르는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었다. 마지막 한 번은 준비한 사람에게 준다. 그녀는 준비하기로 했다. 준비는 사람을 이긴다. 서두름은 사람을 망친다. 돌아오는 길 전화가 울렸다. 도윤이었다. 괜찮아요? 그녀는 짧게 웃었다. 아직이면 충분했다. 같은 시간 강세리는 집 앞에서 멈췄다. 현관문을 열어줄 사람이 없었다. 노숙자의 메시지가 떠올랐다. 오늘은 들어오지 마라. 집은 사람의 편이 아니다. 집은 기억의 편이다. 기억은 오늘의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계단에 앉았다. 밤 공기가 차갑게 등을 밀었다. 난 끝나지 않아. 입술이 굳었다. 하지만 마음은 흔들렸다.
흔들리는 마음은 사람을 밀어낸다. 어느새 그녀는 스스로를 밀어내기 시작했다. 스스로의 가장자리로. 다음날 회사 메신저로 한 줄의 공지가 올라왔다. 주주총회 소집 공고,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마지막 줄, 의안 대표이사 해임의 건. 회의의 제목은 담백했지만 결과는 담백하지 않을 것이다. 그 사이 포렌식 팀은 CAMBACKUP를 외부 보관 서버로 옮겼다. 승인 버튼은 아직 눌리지 않았다. 버튼은 사람에게 맡겨져 있었다. 사람은 망설인다. 망설이는 사이 어떤 사람은 도망친다. 어떤 사람은 더 깊이 파고든다. 강변에서 거래를 마치고 돌아온 황기찬의 손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다. 그는 그 사진을 지갑 속에 끼워 넣었다. 사진은 증거이자 미끼였다. 미끼로 쓸 것인지 증거로 드러낼 것인지 그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 결정은 밤과 함께 온다. 그는 밤을 기다렸다. 밤은 그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리고 알림이 떴다. 계정 접근 시도 감지. 누군가 스위스 계좌에 접근을 시도했다. IP는 해외, 언어 설정은 독일어, 시차는 -8시간. 누군가 어딘가에서 같은 숫자를 돌리고 있었다. 누가 먼저 문을 열까? 답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는 분명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누군가는 끝난다. 그날 저녁 제이는 다시 수첩을 펼치며 중얼거렸다. 아버지, 제가 열게요. 하지만 제 시간에 그녀는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았다. 대신 더 단단해졌다. 단단한 사람은 오래 버틴다. 오래 버티면 숫자도 증거도 습관도 거짓도 결국 무너진다. 황기찬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봤다. 강세리는 자신이 훔쳐 입은 이름을 내려다봤다. 두 사람 모두 손에 쥔 것이 점점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 가벼워지면 날아간다. 잡으려 손을 더 꽉 쥐면 더 빨리 빠져나간다. 주주총회까지 남은 날은 새었다. 포렌식의 버튼은 세워졌다. 태호의 기록은 편집을 마쳤다. 홍 사장의 최종 진술은 문서화됐다. 노숙자의 증언은 교차 검증을 기다렸다. 지호의 말은 더 이상 방패가 아니었다. 방패는 이제 진실이었다. 진실은 언제나 늦게 도착한다. 하지만 한번 도착하면 떠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전송됐다. 내일 1107. 같은 숫자, 다른 장소, 다른 사람, 다른 의도. 숫자는 우연처럼 반복됐고 반복은 필연의 형태가 되었다. 누군가는 비밀번호를 시도할 것이고 누군가는 기록을 공개할 것이고 누군가는 이름을 되찾을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는 정말로 끝날 것이다.